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충격적인 탈락의 늪으로 밀어넣으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아프리카의 복병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들이 16강 무대에서 북중미의 캐나다를 만나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처참하게 짓밟히고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지켜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가슴에는 통쾌함이 아닌 피눈물 나는 분노와 참담함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을 완벽하게 요리하며 무너뜨린 캐나다 대표팀의 수장이 다름 아닌 대한축구협회 KFA가 우리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오만하게 걷어찼던 제스 마쉬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쉬 감독이 이끄는 캐나다는 우리가 그토록 쩔쩔맸던 남아공을 상대로 완벽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며 축구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캐나다의 승리를 넘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벤치가 얼마나 낡고 비겁하며 무능했는지를 전 세계 앞에 벌거벗겨 놓은 공개 처형식과도 같았습니다. 도대체 마쉬 감독은 남아공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쉽게 요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황금 세대는 어쩌다 이런 36 코미디 같은 전술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뼈아프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전 세계 전술 분석가들은 캐나다의 완승 비결을 분석하며 동시에 한국의 끔찍했던 패배를 소환했습니다. 제스 마쉬 감독의 시선에서 남아공은 결코 두려운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이고도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극심한 당황과 잦은 실수였습니다. 마쉬 감독은 이 약점을 간파하고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캐나다 선수들을 남아공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미친 듯이 전진시켰습니다. 숨막히는 하이프레싱 전방 압박이 시작되자 남아공 수비진과 골키퍼는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허둥지둥 대다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연발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반전에만 슈팅 숫자 8대 3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기대 득점 XG 수치에서도 남아공을 완벽하게 짓눌렀습니다. 남아공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 벤치는 어땠습니까? 아시아 최고의 전력을 갖추고도 상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작부터 꼬리를 내리고 웅크리는 비겁한 300, 300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프라인 아래로 촘촘하게 물러선 한국 선수들을 보며 남아공 골키퍼와 수비진은 그야말로 산책하듯 여유롭게 공을 돌렸고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은 채 전방으로 치명적인 롱패스를 펑펑 찔러 넣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도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는커녕 스스로 샌드백이 되기를 자처한 홍명보 감독의 쫄보 축구. 마쉬 감독이 보여준 용맹함 앞에서 대한민국의 전술은 그저 겁먹은 짐승의 웅크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증명되었습니다. 전술 분석가들이 캐나다전과 한국전을 비교하며 가장 혀를 내두른 대목은 바로 에이스의 활용법이었습니다. 마쉬 감독은 캐나다의 핵심인 알폰소 데이비스를 활용해 끊임없이 상대의 빈 공간을 파괴했습니다. 어느 감독이든 세계적인 무대에서 상대를 만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상대팀의 가장 빠르고 파괴적인 선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입니다. 남아공 벤치 역시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의 존재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며 방어책을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대한민국의 절대 무기 손흥민을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벤치가 스스로 꽁꽁 묶어 벤치에 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공에게는 그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달콤하고 어이없는 행운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뒷공간 침투의 달인이 사라지자 남아공 수비 라인은 미친 듯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천재 이강인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남아공은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마다 공간을 좁히며 숨통을 조였고 유일하게 상대 수비를 찢어 밝힐 수 있는 스피드 레이서 손흥민가 없는 상황에서 이강인은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버렸습니다. 상대 감독이 밤을 새워가며 풀어야 할 전술적 숙제를 우리 감독이 직접 나서서 완벽하게 해결해준 꼴입니다. 마쉬 감독의 시선에서 본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셀프 무장해제이자 전술적 범죄였습니다. 캐나다와 남아공의 경기는 축구에서 점유율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 껍데기인지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캐나다의 볼 점유율은 단 4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후반 92분 추가 시간까지도 엄청난 기동력으로 상대를 압박했고 결국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 엄청난 원더골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공을 소유하는 것보다 공간을 지배하고
템포를 끌어올리는 현대 축구의 진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0대1로 끌려가며 반드시 골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상황. 경기장에는 이미 손흥민, 이강인 등 최고의 공격수들이 투입되어 있었지만 벤치의 지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득점이 간절한 상황에서도 그 비겁한 3백 시스템을 끝까지 껴안고 있었습니다. 전술의 구조를 공격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수의 이름표만 바꾸는 기계적이고 영혼 없는 교체만을 반복했습니다. 시스템이 굳어버리니 최전방의 오형유는 공 한 번 만져보지 못한 채 외딴 섬처럼 굶주려야 했고 후방에서 의미 없이 공만 빙빙 돌리는 수비수들의 패스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6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단 2개의 유효 슈팅밖에 때리지 못한 끔찍한 현실. 그것은 용기도 유연성도 없는 낡은 감독이 만들어낸 처참한 가짜 축구였습니다. 캐나다는 42%의 점유율로 승리와 환희를 쟁취했지만 대한민국은 68%의 점유율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술적 패배였다면 화가 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낡고 무능한 전술이 우리 선수들의 영혼과 멘탈마저 무참히 부셔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스타라고는 알폰소 데이비스 한 명뿐인 그저 그런 선수들이 모여 있었지만 마쉬 감독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맹수들처럼 포효하며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평범한 선수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 축구 역사상 다시는 나오기 힘들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리그앙,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별들은 벤치의 엉망진창인 진흙탕 전술 속에서 생기를 잃고 표류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터져나온 장면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선수들의 절망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천재적인 패스를 뿌리고도 동료들의 엇박자 속에 고개를 떨궈야 했던 이강인은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이 내민 위로에 악수를 차갑게 외면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뼈가 부서져쳐라 뛰며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벤치의 잘못된 방향성 탓에 치명적 실수를 범해야 했던 황인범은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의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을 100% 쏟아낼 시스템을 만나지 못해 황금 같은 전성기를 허공에 날려버린 선수들의 처절한 절규이자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탈락이 교차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은 대한축구협회 KFA 상층부를 향한 가장 통쾌하고도 뼈아픈 역사적 심판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제스 마쉬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고 심지어 자신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KFA의 고위층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알 수 없는 핑계와 낡은 잣대를 들이밀며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주고 있는 마쉬 감독을 거만하게 내쳤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투지와 정신력만을 강조하는 전술적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부의 적폐, 지금의 벤치였습니다. 그 오만하고 꽉 막힌 탁상 행정의 결과가 지금 전 세계의 생중계를 통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내쳤던 마쉬 감독은 이름 모를 캐나다 선수들을 이끌고 남아공을 박살내며 월드컵 16강 무대에 당당히 진출해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면 KFA가 밀실에서 야합하여 야심차게 앉힌 우리 벤치는 황금 세대를 쥐고도 아프리카의 복병에게 조롱당하며 짐을 싸서 도망치듯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대비가 있을까요? 마쉬 감독이 캐나다 선수들과 엉켜붙어 환호하는 그 장면은 KFA의 무능과 오만이 한국 축구를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결론, 우리는 남아공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졌다. 이제 우리는 뼈아픈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아공의 실력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축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낡은 감독의 쫄보 전술, 상대방에게 최고의 무기를 스스로 헌납해버리는 벤치의 치명적 오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세팅한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하고 썩어빠진 행정 시스템에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티에리 앙리가 말했고 제스 마쉬가 증명했습니다. 용기 없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선수의 이름값에 기대어 시스템을 방치하는 팀에게 기적은 일어나지